예, 핵심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오랫동안 부정선거를 외쳐왔고, 부정선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 핵심을 찌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한 장소가 부정선거의 핵심인 세 곳을 딱 뽑았어요. 선관이나 연구원이나 또 이렇게 자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핵심을 딱 찔렀죠.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바로 종북 좌파들의 국정 방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놔도 나갔었고, 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정말 이거 독재죠. 입법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나.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이것인데, 그 마지막 수단을 잘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정선거의 실상이 머지 않아서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나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내가 대통령이 압수수색하고 싶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계엄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대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많은 자료들을 대통령실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동안 우리 우파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 증거들을 얘기하고 또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곡을 찌른 압수수색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재명까지 이 민주당과 종북 좌파 아닙니까? 그들이 다 망가뜨린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수사. 문재인 정부 얼마나 많은 적폐가 쌓여있습니까? 이재명 다 따라가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던 것을 넘어서 재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5가지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 12가지의 죄명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엄청난 수사가 진행됐고 이것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죄가 나니까 다 이렇게 자기들이 세상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그리고 낸 판사의 성향을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로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나는 기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소된 것 외에 또 수사 중인 것 외에도 제대로 수사하면 정말 이거보다 100배 가까운, 100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다른 죄들이 드러날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자유민주 정의 세력에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죠. 그걸 세워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내가 맨 처음에 부정선거 얘기할 적에 음모론자다. 절대로 음모론자래요. 저는 평생 팩트를 중심으로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국민 편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왜곡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만약 부정선거가 성공이 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가. 우선 가짜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게 됩니다. 가짜들이. 부정선거로 들어온 그 가짜들, 이 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꼴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북 좌파, 특별히 종북 좌파가 국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미 그랬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게 통진당 해산 사건으로도 이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인재들, 가짜 투표, 거짓 투표, 부정 선거하게 되면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 선거하게 되면 국론이 분열돼요.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뭐 특히 이제 좌파들이 그리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리 하는데, 이제는 또 우리 국힘에 있는 멤버들 중에도 또 이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럼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어려운 싸움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3년 또는 5년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비상 상황에서 비상계엄하에서 계엄군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군인이 한 게 아니라 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서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압수해 왔단 말이죠. 정의가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거 관련해서 교감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나는 계속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를 통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뭐 물론 다른 정책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부정선거 이슈를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가장 오래 했고 많이 한 그런 사람이죠. 저절로 알게 되었겠죠. 여러 라인을 통해서 내가 얘기한 것들을 듣게 되겠죠. 내가 직접 만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것 중에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많죠. 뭐 뭔 얘기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뭐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선관위 이후 이제 그 진입하고 나서 예. 점거하고 그 자료 확보하고 그 관련된 지금 수면 아래에서 뭔가 근데 이제 우선 포렌식을 하고 있겠죠. 포렌식을 하는데 아마 하루 이틀 걸릴 거예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밝혀질 거예요. 포렌식 하게 되면 우리가 숨겨놓은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영웅들이 또 나올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동안 이제 자기가 했던 비리,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들 이런 걸 자백하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정말 큰 폭풍이 이는 거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정말 세상에 큰 폭풍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죠. 우리가 이제 나라가 튼튼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가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종북 좌파, 특히 좌파 중에서 종북 좌파가 득세하면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들이 이제 득을 거리기 시작했죠. 이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분열을 야기했고 나라를 망가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죠. 이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팀은 이제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최근에 현안 탄핵 저지 운동을 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이어서 오늘 저는 제가 가는 건 한 6시쯤 가는데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합니다. 같이 할 것이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